자, 트럼프가 재선하면 어떻게 되겠냐? 미중 전쟁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접수 해방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한국은 자유보수 세력의 밀물이 오겠죠. 트럼프가 낙선하면 미중 전쟁이 봉합되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한국은 중화권에 편입하려는 문팔육의 시도가 극성을 이루게 될 겁니다. 또한 미국 국내적으로는 극도의 정치 분열이 올 겁니다. 분노한 자유보수 진영과 극렬 좌존 을 내세운 글로벌리스트 사이에 거의 뭐 총기를 동원한 그런 극도의 정치 분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은 중국식 디지털 독재를 지금도 뭐 어디 가든지 다 QR 코드 찍게 하잖아요. 그게 중국 방식이거든요. 그게 아마 본격화될 거다. 그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냐? 뭐 이런 그런 그 우울한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죠. 자, 트럼프가 재선되는 경우에 무슨 일이 발생할 거냐. 우선 중국과 북한이 멘붕합니다. 문팔육 멘붕합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팔육은 지금 유일한 희망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깨지고 미중 사이가 봉합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도 적당히 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스몰 딜이 맺어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한국은 슬금슬금 자기들이 뭐 헌법 뜯어고치고 악법 만들고 하면서 이제 저게 중국 식민지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저들의 아젠다입니다. 문팔육의 희망이자 아젠다예요. 근데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면 희망도 없어지고 아젠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멘붕돼서 완전히 자중질환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나면 두고 보십시오. 그 날짜로 저기 문비어천가가 아니라 트비어천가를 조중동이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트비어천가를 조중동이 부를 거예요. 기회주의 수구 기득권이 반문팔육 흐름을 엄청 강화시킬 겁니다. 또한 전문직 공무원, 법조, 검찰, 경찰의 반문팔육 흐름이 강화될 겁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은 없고 눈치만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성은 없고 눈치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이 이렇게 가고 있어. 딱 절감하면 180도 바뀝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유보수 시민은 각성 조직화를 이뤄서 약진할 거냐. 혹은 또다시 조중동, 뭐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황교안, 뭐 박형준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의식 조작당하는 호구가 될 거냐. 또다시 호구 어게인이 될 거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 급변 사태를 계기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즉 트럼프가 낙선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중 전쟁이 봉합되고요. 그러나 미국 사회가 극심한 정치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국 손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 전체가 붕괴한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저 개인이 아니에요. 진영을 딱 짜서 붙어 있다고요. 지금 싸움이. 주지사, 상원, 하원, 그다음에 민초, 그다음에 폭스뉴스, 싱클레어 라디오 그룹, 그다음에 뭐 SNS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이렇게 진영이 짜여져 있어요. 기독교. 그래서 이게 안 물러난다고요. 여기서는 계속 중국 손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걸 다시 원위치를 못 시켜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내내 당선되고 나서 당선 전부터 CNN, MSNBC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들을 전부 페이크 뉴스라고 불렀잖아요. 제도권 빅 미디어를.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면 미국인의 60% 이상이 거의 3분의 2가 66% 가까이가 이 제도권 언론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그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의 66%가. 최근에 라스무센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폴리티컬 아젠다, 이제 어떤 표리부동한 엉큼한 속내, 정치적 속내를 갖고 있다. 이걸 폴리티컬 아젠다를 갖고 있다. 혹은 좀 다른 말로 하면 히든 아젠다, 숨겨진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폴리티컬 아젠다를 갖고 있다. 이 제도권 언론, 빅 미디어들이 엉큼한 놈들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전체 미국인 중에 66%라는 거예요. 64%, 65% 이래요. 최근에 라스무센 조사 결과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딥스테이트, 공공연하게 글로벌리스트, 또 공공연하게 페이크 뉴스 이런 말을 퍼뜨려 왔다고요. 트럼프 진영이. 이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용어를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의 특징이 뭐냐면 적을 아주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규정을 해놨다고요. 글로벌리스트요, 딥스테이트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워싱턴 스왑프. 그러니까 저 부패한 수구 기득권 집단이고 글로벌리스트들이고 그림자 정부다 이거야. 상대방을 그렇게 찍었고 그 상대방을 가지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자들이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 되고 나서 연에 한 번 열리는 기자와의 만찬회가 없어졌잖아요. 열은 적이 없어요. 기자들과 덕담하면서 해요 껄껄하는 걸 없어졌다고. 트럼프는 얄짤 없는 사람이에요. 저것들 완전히 글로벌리스트 빨아주고 있는 저거 세뇌 부대인데 내가 쟤들이랑 어떻게 밥 먹으면서 시간 때우고 있냐. 그러니까 전부 페이크 뉴스라고 평을 해버리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이 상태가 국민한테 퍼져 있기 때문에 원위치로 못 돌린다고요. 원위치로 못 돌아가는데 대통령은 바이든이 됐어. 결론은 간단하죠. 극심한 정치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기 이쪽은요, 미국 자유보수 쪽은요, 총기 소지를 주장하는 데고요. 살벌한 데입니다. 지금 안 움직여서 그렇지 폭력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일부가 내가 폭력 쓰겠다고 덤비기 시작하면 목숨 내놓고 폭력 쓸 사람 꽉 찬 데가 이쪽이에요 오히려. 아까도 보시면 아까 저 동영상이요. 이게 뭐냐면 여기 42초 부근에 제가 조금 이따 지나가면서 거기 보면 거기 그 오토바이 타는 그 두건 쓴 사람이 한 사람 패서 기절시키거든요. 그게 그쪽이 이제 저게 안티파였는데 그 안티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보수 성향 혹은 극우 성향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 큰 그 오토바이 그 부렁부렁하는 오토바이 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잘하는 두건 쓴 사람이 그냥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냥 패서 개패듯이 패버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요게 그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들은 정말 이 사람 여기 지금 저기 흰 토시 입은 사람 저쪽에 이제 저쪽은 두들겨 다음 화면에서 맞는 사람은 저건 안티파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저거 같이 하잖아요. 딱 일단 각이 나오잖아. 겁도 안 내잖아. 자유보수가 여중에 열받은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저게 전 걱정돼요.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래서 극심한 정치 분열과 갈등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미국은 한반도 정책이 극과 극으로 요동칠 거다. 그러니까 한쪽 극은 아이고 한국 중국 식민지로 손절매 해버려 이런 흐름이 있을 거고 다른 쪽 극은 북한에 대해서 제한 북복한다. 근데 북한을 제한 북복하면 북한 체제 변경되죠. 북한 체제 변경되면 북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트럼프 같으면 충돌할 생각을 안 해요. 민주당은 만만해 보이거든. 바이든 아들한테 돈도 1조 2천억 줬고.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저게. 그래서 극과 극으로 요동칠 거다. 반면에 이제 한국의 문팔력은 어떨 거냐. 얘들은 이제 바이든 당선됐다 그러면 자기들 세상 만난 거예요. 중국식 디지털 독재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즉 대기업 해체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헌법 변경 시도할 거고요. 각종 악법을 양산해서 대한민국을 중국 영향권으로 혹은 식민지로 끌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 110일 남아 있는 동안 조직을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아스팔트와 유권자와 지식인 세 축을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아스팔트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줄여서 국투본, 여기가 이제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그 출마자 한 20여 명하고 엘리트 변호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아스팔트가 이렇게 고급진 그룹 지도 체제를 끌고 간 그 그룹 지도 체제에 의해서 지도된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힘을 좀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주 토요일 날 한 3,000명 이상 모였어요. 서초동에서. 그래서 아스팔트가 내부적으로 통합되면서 고급화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희 유권자 조직, 저희 같은 이제 그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자연 같은 데랑 힘을 잡을 수가 있다고, 같이 손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한 정교모 같은 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6천여 명, 이렇게 이런 지식인, 그래서 유권자 조직, 지식인 조직, 아스팔트 조직 세 개가 각각이 정립되면서 서로 내부적으로 연결된 이런 삼축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거 처음입니다. 셋 다 처음인데다가 셋 다 각각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고급진 리더십으로 통합된 것도 처음. 그 다음에 유권자 조직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수를 부풀려 가고 있는 현상도 처음. 대학 교수들이 수천 명이 조직돼서, 단 200명도 조직 안 됐었어요. 수천 명이 조직돼서 문팔육 유사 전체주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도 처음. 이 각각이 처음인데 이 각각 이 세 개의 축이 같이 또 통합하는 것도, 연계되는 것도 처음이에요. 저는 연계가 잘 준비되고 있다, 혹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성격이, 우리가 만드는 자유시민 조직의 성격은 현장과 개인이 이니셔티브를 갖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쟤들은 이런 걸 못 짜요. 현장에 이니셔티브 주면요, 현장에서 야 조국 저거 안 돼, 윤미향 안 돼, 그다음에 박원순 저거 안 돼 라는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조국 실드 쳐야 되는 날이고, 오늘 윤미향 실드 쳐야 되는 날이고, 오늘 박원순을 실드 쳐야 되는 날인데 현장과 개인에서 뻑뻑뻑 하고 치받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이니셔티브를 못 주게 해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릴게요. 지금 청주가 분지입니다. 청주에 SK가 면허를 받아서 지금 SK가 LNG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그 경우에 청주의 대기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거를 걱정하는 청주 LNG 발전소 건설 운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뭐 이제 환경인이 노동인이 하던 저쪽 친구들이 하던 운동이에요. 청주 지역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 탈원전을 하니까 저쪽에서 그 한 2, 3년 동안 반대했던 애들이 쓱 뒤로 물러서는 형세예요. 그러니까 자유우파가 그 운동을 막고 지금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건 다 현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일단 주권투쟁 1, 부정선거 진상규명투쟁이죠. 그래서 이제 국투본이 저렇게 페이스북 오른쪽에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는데, 저 페이스북 페이지를 페이스북 들어가서 찾아서 가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오늘 된 걸로 압니다. www.2번.kr을 딱 치시면 저 페이스북 페이지로 딱 들어가요. 저게 홈피가 된 거예요. 국투본에. 그래서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무슨 뉴스 올라오는지 잘 보세요. 투본, 국투본이니까 투본. www.2번.kr. 또 주권투쟁 2번이죠. 2번은 뭐냐. 4.7 보궐 자유시민 경선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4.7 보궐 자유시민 경선 캠페인을 이제 저희가 펼쳐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생활투쟁도 해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게 청정주권에너지연대, 영어로 www.aksa.kr입니다. aksa는 Alliance for Clean, Sovereign, Safe Energy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하고 주권이 보장돼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 제가 탈원전 반대 투쟁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탈원전 반대 투쟁은 그 탈원전 자체가 부정형이고 반대가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더블 네게이션, 이중부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언어 체계에서
부정은 별로 안 좋은 어감을 가지고 있고 부정에 부정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학적인 엄정성을 안 따지는 타입의 언어 생활을 해요. 굉장히 감각적 언어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먹힌다고요. 이게 탈원전 반대가 아니라 깨끗하고 주권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청정주권 에너지연대라는 단체가 지금 태동하고 있고요. 그런 게 돼야죠. 그래서 이게 전국에 제가 저기 뭐죠? 저기 뭐야 그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하는데 다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문화 전쟁. 예를 들면 이제 가치 형성 교과죠. 국어, 사회, 역사, 젠더 이 전 학년 초등 1학년에서 고3까지 거기에 교과서와 지도서를 비평하는 운동이죠. 또 우나위키 같은 위키 운동이죠. 이런 것들로 점점 구체화돼야 된다. 점점 고도화돼야 된다 이거고요. 여기서 저희 이제 국자연이랑 관계돼 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이 이런 거죠. 홈페이지 만들려고 고생할 거 없다 이거예요. 홈페이지 만들어 봐야 누가 찾아오냐. 차라리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 페이지 하면 그 홈페이지 기능을 해요. 길목 기능을 해요. 관문 기능을. 거기다가 하고 거기에 여기 보시면 가입하기라는 저 버튼을 달 수 있어요. 그런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저희 국자연에서는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를 설정할 수 있는 오른쪽 화면을 연동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청정주권 에너지연대 저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페이스북 들어가서 찾아가려면은 골 아파. 그 도메인 포워딩이라 그러죠. www.aksa.kr 치면은 저기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홈피 하나 만드는데 돈 걷고 저것까지 하는데 저기 회원 등록까지 받는데 얼마 드냐. 도메인 하나 그냥 1년에 2만 원인가 좀 밖에 안 해요. 도메인 하나 등록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나 단체 만들자 이거예요. 누구나.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에서도 예를 들면 저기 어디야 각 선거구지회 혹은 권역지회에서 바로 이거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산형이에요. 현장으로 분산해드리고 개인으로 분산해드리고 그런 조직을 해야 저희가 저 좌조물 이깁니다. 좌조문요 집중형이에요 사실은. 오늘 조국소 데이 그러면 조국소 그 다음에 또 이제 날이 밝았어. 오늘 윤미향소 데이 그러면 윤미향소 그 다음에 또 날이 밝았어. 오늘 박원순소 데이 그러면 박원순소 이게 뭡니까? 쟤들은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뻑소리 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뻑소리 순식간에 튀어나오죠 옆구리로. 그러니까 현장과 개인한테 이니시티브를 못 줘요. 반면 우리는 현장이 활발해지고 개인이 활발해지면 한 분 한 분이 다 번듯한 분들이에요. 반듯하고 번듯한 분들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현장에. 뼈골 빠지게 현장에서 저기 생활전선에서 전문인 혹은 근면한 생활인으로 살아온 분들이 열받아 가지고 현장운동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단체 만들어라 이거야. ROTC 1기, 2기, 3기, 4기. 그 다음에 육군 ROTC, 해군 ROTC 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고등학교, 땡땡 고등학교 1기, 2기, 3기, 4기, 5기. 기수별로 다 만들어라 이거예요. 같이 모여서 뜸뜨면 되는 거지. 그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는 네트워크로 전부 분산형으로 흩어졌는데 그게 하나의 그 네트워크적 관계를 가지고 같이 숨을 쉬고 움직인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단체 같으면요. 많이 보내도 하루에 1000통 정도 보냅니다. 메시지를. 적게 보내면 한 500통, 한 750통. 하루에 평균. 그러면 단체 750통 정도 매일 메시지. 그것도 이렇게 근사하게 문자 한 1000자에 그림 얹어서 보내면 좋잖아요. 저걸 포토 메시지라고도 하고 전문 용어로는 MMS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저거 하시려면 저거 뭐 상업적으로 쓰시려면 한 80원 이렇게 주셔야 돼요. 85원 한 통에. 단체 결속을 가지려면 저걸 하루에 그래도 한 750통 뭐 1500통 보내는 게 좋아요. 오케이. 저희 쪽에서 하시면은 국자연이 제공하는 솔루션 앞으로 한 20일 후에 솔루션 할 텐데 참여단체나 저희 지회, 선거구지회, 권역지회는 저거 보내시는데 토탈 코스트 한 통에 한 6원밖에 안 들어요. 6, 7원. 그러면 저거 하루에 1500통 보내봐야
하루에 9,000원이고 한 달에 27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여기 이게 걸려 있잖아요. 회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보내고 있으면 회비가 100만 원, 200만 원은 들어와요. 그럼 단체가 일단 돌아가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산형으로 완전히 바꿔나가야 돼요. 1,000명짜리 단체가 2,000개 생겨서 단체 멤버십 회원 내는 멤버십이 2,000개 생겼는데 거기서 겹치는 사람 여기저기 내는 사람 빼고 났더니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짜여있다.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100만 명이면 한 지역구 가면 5천 명인데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많은 연락 바라시고요. 개인도 좋고 뭐 저기도 좋고 010-6368-9901 문자로 참여 신청도 해주고 문의 신청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전히 이제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하죠. 7월 23일 오는 목요일 날 오후 6시 대검찰청 앞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마스크 착용하시고 여기 이제 민경욱 전 의원 또 그 한변의 그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TF 변호사들 뭐 미래청 변호사들 뭐 그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데가 주최하고요. 그 주관이 자유대한호국단 그다음에 후원이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경기광역연합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서울연합 이런 데가 이제 후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선거 결과 발표되는 거 기준으로 11월 5일부터 쟤들은 멘붕되고 우리는 에너지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투쟁의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수위로 올라갈 겁니다. 또 트럼프가 낙선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럼 쟤들은 살판 났다고 하고 이제 뭐 개헌 얘기 나오고 난리 부르스가 나요. 그리고 악법 막 생산될 거고. 그럼 우리는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느 경우가 되든 우리가 지금 남은 100일 동안 해야 될 일 뭐냐? 각성하고 조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100일 동안 우리가 각성하고 조직화돼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47 이걸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7 보궐 그 47 보궐에 관한 그 자유시민 경선 저기 이제 중간에 들어있죠. 이걸 원래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서울시장 후보 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검증된 분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7분으로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자유시민 경선에서 3명쯤으로 줄여서 그 3명을 모든 정당에 너희들 이 셋 가지고 추천해 하고서 추천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미리 제대로 줄였기 때문에 모 정당 같은 데는 못 받겠죠. 당연히. 못 받겠죠. 못 받죠. 왜 모든 정당에 던지냐고요? 그래야 아마 선거법 위반 없이 저희가 그 시민 경선 전날까지 경선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될 거예요. 특정 정당 특정 후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3명 정도로 줄여갖고 1명으로 줄이면은 또 이게 유사제들 사실 정당 만들었다라고 또 씹고 공격해요. 뭐하러 1명으로 줄여요? 한 3명쯤 줄여서 3명 안에서 뽑으세요 하고 미통당에도 주고 민주당 받아가실래요? 모든 정당에 명단을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받아가실래요? 상대방을 완전히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 서울 시민은 서울 시민에서 경선할 수 있어야 되고 온라인으로 부산 시민은 부산에서 경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서울 힘내라 부산 힘내라 서울 부산 힘내라 서울 부산 힘내라 해서 그 온라인 경선을 위한 앱을 보급하는 걸 다른 지역 사람들은 친지한테 전화 걸리고 해서 막 알려주고 저희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그래서 이번 47 보고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한 전국적으로 한 20-30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에 10분의 1만 만들어도 사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